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김대후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나온 노래 혹시 들으셨습니까? 전 지금 이거 트럼프 정책 신경을 쓰느라고 네네. 전혀 지금 못 실어 아, 못했습니다. 네. 캐대헌이라고 아세요? 예, 요즘 또 예. 폭발적이죠. 예. 캐대헌의 골든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네. 역시 몰두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노래 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할 이야기는 한미 정상회담 그 성과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이다. 네. 사실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분석 또 국제 정치적인 분석도 가능하겠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 소장님께서는 이걸 경제적으로 분석해보자. 예. 순수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시간이죠. 예. 예, 경제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서로 협력을 잘하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의 지금 가장 우리가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미국, 경제 교류가 가장 많은 미국과 정상들 간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 특히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 외교적 관계 정상화라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는 역시 대차 대조표를 따지는 실속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과연 뭐를 주고 뭐를 받았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예.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참 따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한미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던 나라고 네, FTA.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FTA를 통해서 관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때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하니까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픈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의 강공 정책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대목을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얻어내는 이런 전략을 좀 폈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한테도 좀 여유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좀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양보한 것인지 또 우리 경제에 큰 어떤 부담은 없을 것인지 이렇게 걱정되는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국내 정치하고도 맞물려 갈 수밖에 없어서 과연 완전하게 딱 분리해가지고 경제적으로만 보느냐? 또는 그건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또 정치적으로 상황이 이렇고 여건이 이런데 그걸 같이 봐야지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는 전무한 빈손 외교다. 역대급 외교 참사다. 이렇게 너무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박사님의 그 이야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딱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이재명 대통령 또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평가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나름의 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특히요 저는 야당의 입장이 참 중요하다. 경제 외교에 있어서는요. 국내적으로 여당 야당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협상을 결국 나서는 것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좀 외교적 지렛대를 가지고 큰 소리를 할 수 있게 자 국내에서 지금 민심이 안 좋습니다 해서 미국도 좀 양보해 주세요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여당을 공격하는 것도 정치 전략상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런 것을 좀
흔들어줘야 아. 그래야 우리 지명 때 또 우리나라 누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누구든지 한국 예. 대표가 나가서 좀 큰 소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아. 마치요 미국과 협상 결과가 웃고 나오는 거 그것이 잘했다 이러면 모든 걸 다 양보해주고 허허 웃고 나오면 그게 과연 협상을 잘했느냐. 아. 그러니까 경제 외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는 네. 서로 악수하고 잘 나오면서 관계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 예. 그 대목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음. 우리가 과연 이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내줬고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네. 평가는 없이 어. 올고지 여당 야당 서로 비판 흠집 내기만 한다는 데서 좀 우리 이제 이 경제 외교도 좀 더 통이 좀 커져야 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사님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예. 뭐 예. 손실과 또 수익 이런 좀 분석을 좀 예. 차분하게 그리고 또 좀 객관적으로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예. 가감 없이 해주시면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트럼프 관세 폭탄이 없었더라면 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이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보자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미국 국가 경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일단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관세 수입이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그 관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 적자도 메꾸고 또 미국의 제조업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기고 또 그들이 말하는 조선산업 무너진 조선 산업도 일으키는 이런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단기적으로 좋아졌는데 세계가 타격을 받으면 네. 나중에 결국 미국의 시장이 충격을 받는 자리에서 같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우리는 바로 이렇게 관세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당장 수출 지금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무려 50%입니다. 네.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 수출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밖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 요구는 하나도 사실 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관세 관련해서 뭔가 좀 얻어낼 부분들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얻어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입장을 제시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받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고 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잘 막아낸 거 아니냐 이런 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만한 부분도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각이 국내의 시각이 좀 엇갈리는데요. 인도나 중국은 네. 지금 뭐 거의 전쟁 수준으로까지 갔습니다만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일단 충돌 없이 원만하게 해결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나름 일단 최악은 면했다고 볼 네.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요. 다른 나라하고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게 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관세를 50% 맞았지만은 네.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별로 없어요. 관세를 맞건 안 맞건 네. 그 경제에 타격이 없는데 우리는 15% 관세를 맞더라도 우리는 수입의 무역 의존도가 거의 95% 정도 되는 나라고 그 중에서도 흑자의 경우에는 거의 미국의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요. 인도가 50% 지금 관세 폭탄이 터뜨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다 한국 제품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LG전자라든지 자동차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제품이 두들겨 맞으면 결국은 인도에 대한 관세 폭탄은 네.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면 네. 그런 대목에 대해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요. 자기 나라 업체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수출하더라도 관세 폭탄 안 때리겠다. 이렇게 최혜국 대우를 해준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요구를 해서라도 좀 실속을 따져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뭐 주한미군 또 국방비, 뭐 북한 문제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제 부분만 따로 떼서 놓고 보면 오늘 하나씩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에서도 좀 강하게 좀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니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그때도 대미 직접 투자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1,500억 달러나 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한 건데 이건 도대체 뭐냐? 너무 이거 많이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목이 사실 저 아픈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픈 대목이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번 장관급 관세 협상을 했을 때 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돈을 직접 퍼붓는 게 아니라 그중에 어떤 대출이라든지 보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가 결정할 거야. 이렇게 완전히 시각이 다르고 3,500억 불이란 규모도 정말로 그것을 집행을 한다면 당장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는 우리 경제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네. 미국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돈도 벌 수 있겠지만은 그 돈이 한국에 투자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국내 일자리, 국내 산업 이거 어떻게 하느냐? 돈은 무한정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빠져나가면 한쪽은 줄어듭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산업에 대한 좀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3,500억 불 달러에 대해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돈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그걸 미국의 인프라를 위해 쓴다. 미국의 도로, 항만 이런 거 놓겠다는 겁니다. 그거 놓으면 당장 돈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하고 투자 이익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심지어 투자 이익이 생기더라도 90%는 미국이 갖는다라고 어저께 다시 한 번 더 천명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한국경협에서 1,500불 더 투자하겠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얻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균형을 좀 생각하고 투자도 좀 이제는 지렛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에 나가면요. 삼성 간판을 보고 LG 간판을 보면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요돼서 나가는 그런 해외 투자 그것이 상대적으로 국내의 기회를 박탈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좀 객관적인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 말 나온 김에 이 조선업 관련해서도 과연 지금 이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우리 조선업체와 미국 간의 어떤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질 수 있다는 점 등등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마스가라는 게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인데 네. 왜 우리나라가 미국 조선 산업을 위대하게 해주는데 앞장서야 되느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협상 전술이다. 물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서 투자할 수도 있는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울산, 거제, 부산 같은데 조선 산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조선이라는 게 협력 산업,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배 하나 만들어내는 게 뭐 현대중공업 하나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2,000개, 3,000개가 나가야 되는데 그 하청업체들이 미국에 바로 따라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대목. 물론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그동안에 진출하지 못했던 미국의 군함 산업 거기에 네. 들어가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게 경제성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은 것이고 또요 그동안에 미국의 존스법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미국의 함대는 미국 내에 있는 업체만 발주한다고 하는 그 법 때문에 네. 미국 조선산업이 좀 낙후되고 형해화됐는데 미국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지금 의회에 이제는 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조선산업을 맡기자 이런 법안까지 지금 제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마스가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안 가도 미국은 지금 군함이 필요해요. 중국과의 그 안보적 그
대결 상태에서 배를 더 늘려야 되는데 한국의 거제나 울산, 부산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는 희생하면서 해준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레버리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미국이 양보해라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마치 국내 일각에서 마스가는 한국을 위한 것이고 미국도 동시에 위한 거니까 이것은 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극찬하는 이런 분위기. 이것은 물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협상 카드를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경제의 실정을 예. 잘 모르는 정치적인 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치적인 어떤 선동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박사님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에 한정해서 뜯어보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가능할지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좀 짚어봤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수성, 뭐 주한미군 문제 또 제 국방위 관련해서 뭐 증액해라, 뭐 주한미군과 북한 문제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와 외교와 국제 정세가 맞물려 가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이거 결국은 트럼프가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저런 입장이니까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10대 때리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해가지고 8대 정도만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어떤 뾰족한 뭐 방법이 있겠느냐 등등등. 어찌 보면 약간 좀 비관적인 관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피해주의. 그 사실요. 지금 말씀하신 대목의 상당수가 현실적인 얘기고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외교하고 얽혀 있다고 그러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하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원래 이 통상 문제는 중국 때려잡자고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제대로 때려잡지 않고 있어요. 계속 유예해주고 계속 있죠. 연장 유예해주고 예. 관세 폭탄도 거의 몇 푼 안 때리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그래 됐느냐? 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서 음. 히토류가 갑자기 공급이 중단되니까 미국 자동차 생산이 멎으니까 이게 트럼프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하면 미국이 압승할 것으로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토류 카드를 하나 내니까 현실주의적인 그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타격을 받을 필요 없지 하면서 좀 물러선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외교적 지렛대, 경제 외교적 지렛대를 좀 크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안타까운 대목이 드는 것이죠. 젤렌스키를 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당신은 이제 카드가 없잖아. 그러면서 공박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경제가 얽혀 있지만요.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의 가치는 안보적 가치도 있지만 한국 경제가 미국에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 있는데 그 비중이 우리가 스스로 다 버리고 나면 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경제가 약해지면 한국에 대한 안보나 다른 정치적인 미국의 스포츠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경제 실속은 우리가 냉철하게 따질 건 분명히 따져야 된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쇼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젤렌스키처럼 면박을 당하거나 또는 뭐 호통을 치거나 혼내거나 화내거나 뭐 쫓아버리거나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게 좀 진작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도 외교적인 망신 없이 불상사 없이 만나서 헤어진 것만으로도 다행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치가 좀 많이 내려가고 지금의 이 트럼프의 외국 정상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이제 기존의 외교적인 관례에 벗어나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박사님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좀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당연히 드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또 이것도 이 정도면 뭐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복잡합니다, 심경이. 예를 들면요,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네. 바로 올린 글을 보면 내가 한국 대통령 만나서 협상했는데 한국에서 경제 부분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난 안 들어주고 그대로 가 해서 합의 끝냈어. 이렇게 얘기한 대목 기억나시죠? 네. 예, 그 대목이 과연 뭘까?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뭐죠? 자, 첫 번째는 음. 우리 지금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한 네. 지가 한 달이 지나가요. 네. 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대목도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에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합의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 이 대목에 대한 우리 입장에서 충분한 어필이 있었어야 했고요. 네. 특히 3,500억 달러 쓰는 대목에 대해서 우리 지금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3,500억 달러라는 거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의 나라예요. 그게 한꺼번에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네. 엄청난 돈인데 거기에 대한 주도적 사용권 이런 문제에 대한 협상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 반도체와 의약품 지금 반도체가 우리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300%까지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는 건데 우리 요구는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최악으로 터뜨리더라도 한국은 최혜국 MFN 대우를 해달라.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무 발표가 없었어요. 물론 내막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아쉬운 대목들이 좀 있는 것이죠. 네. 자,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나라 걱정하고 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저도 공감하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뭐 정부에서도 관계자들이 다 이미 고민 많이 하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경제 이야기 살펴봤고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